어느 날 조용하던 고을에 요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김도원 원님 명이 이제 곧 뚝 하고 끊어진다 하더라. 장터에서 새우젓 사러 간 아낭 입에서, 시냇가에서 물을 깃던 아주머니 입으로, 시루떡 파는 떡전에게로, 그리고 글방 훈장님 귀에까지 들어갔다죠. 안악들은 입을 막고 수근거리고, 대장간 천성병 영감은 일을 하다 말고 풍모지를 멈추며 한마디 했지요. 허허, 김도원 모님도 사람인갑소. 저승사자 피해갈 순 없지. 이 소문은 하루아침에 온 고을을 휘몰아치며 어느새 아이들 입에도 오르내리는 동요로 퍼졌지요. 이봄엔 김도원 원님, 단명사또 내년 봄엔 저 세상 김도원 원님이. 고을 원님이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 기분 좋게 아침 산책을 나섰던 날이었죠. 바람은 살랑, 새소리 지저귀는 날씨에 괜스레 기분도 좋아졌는데, 원님, 원님, 단명 원님! 뒤뚱뒤뚱 뛰는 아이들 무리 속에서 그 노래가 튀어나오는 순간 김도원 원님은 걸음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지나가던 노파가 그를 힐끔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고, 벌써 얼굴이 파리해졌구만. 정말 단명할 쌍인가벼. 그날로 김도원 사또는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금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이봐, 박춘배 이방, 내 손금 좀 봐봐라. 이게 짧은 것이냐, 긴 것이냐? 이방 박춘배는 손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태연히 말했죠. 이건 명줄이 아니라 주름살입니다, 원님. 하도 화만 내시고 주먹으로 빡 치시니 생긴 거죠. 뭐라? 이놈이! 원님은 발끈하며 부채로 박춘배 이방의 등을 내리쳤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서늘했죠. 점점 사람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자 귀가 팔랑팔랑 흔들리기 시작했고 밥맛도 떨어져 그날 저녁에는 평소 좋아하던 갈비찜에도 숟가락을 대지 못했다죠. 아니, 내가 정말 단명할 쌍이라니. 어허, 어허, 어허! 이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며 김도원 원님은 밤새 이불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채로 귀를 막고 누워도 아이들 동요가 귀에 맴돌고 자자가 버를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관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심했죠. 소문의 뿌리를 뽑아야 내가 살겠구나.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 김도원 원님은 박춘배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 요상한 소문을 퍼뜨린 자를 반드시 잡아와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박춘배 이방은 장터로 달려가 온갖 소문을 수소문했지요. 그러기를 이틀 드디어 소문의 근원을 찾았으니 바로 장터 귀퉁이에 천막을 하나 치고 앉은 중년 나이의 도사였지요. 그 도사 이름은 황약사. 얼굴은 잔잔하게 평온해 보였으나 입은 매보다 매서웠다죠. 황약사는 궤를 풀며 보며 말했답니다. 원님은 단명할 쌍이라오. 이 봄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 밤에 종소리가 3번 들리면 김도원 원님 명줄이 뚝 끊어질 징조라오. 그 말이 장터 안악들 입을 거쳐 뻥튀기처럼 불어나며 민심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김도원 원님은 관하로 돌아온 박춘배에게 소문의 전말을 듣고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중얼거렸지요. 감히 내 목숨을 장터에서 팔아먹는단 말인가? 내 오늘 아주 그 도사 입을 꿰매주마. 하지만 박춘배 이방은 한마디 덧붙였지요. 헌데 원님, 왜 그 도사가 그냥 도사가 아니옵니다요? 아주 도력이 깊은 도사이라서 고을 안악내들이 줄을 섰다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김도원 원님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방, 그 입 꿰매는 건 다음 기회에 하자. 그리하여 그는 은근히 단단히 꾸민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 눈을 피해 그 도사를 조용히 불러들이기로 마음먹었지요. 이제 관하에는 살랑살랑 묘한 바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원 원님은 박춘배를 시켜 사람들 모르게 도사 황약사를 관하로 불러들였지요. 고요한 밤 달빛도 숨을 죽인 듯한 시각이었습니다.
황약사는 무명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굵은 나뭇가지 비녀를 꽂은 채 냉랭한 얼굴로 관하의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김도원 원님은 처음 보는 황약사 도사의 기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자, 자네자 그 도사가 맞소? 원님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눈만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황약사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맞수이다. 그런데 왜 날 보자 했습니까? 내가 단명할 것이라 자네가 말했다더군. 황약사가 말을 받았다. 어디 보자. 눈빛에 기온이 없고 코는 짓눌렸고 입은 복이 새나가게 생겼으니 그것도 맞는 말이오. 김도원 원님은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당황하며 헛기침을 연거푸했지요. 자네는 젊게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말도 참 잘 자라오. 황약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젊기를 해석했을 뿐입니다. 나온 젊기를 고칠 수도 없고 어찌하오리까. 김도원 원님은 냉랭한 얼굴의 도사를 보자 젊게고 뭐고 그저 입이 벌어져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은근히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내 옆에서 점이나 보며 살면 여러모로 편할 텐데 말이야. 내가 은근히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지. 황약사는 픽 하고 웃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그 자리는 개도 안 앉을 자리겠소. 원님 옆에서. 그건 무당도 사양하는 험지이지요. 그 말에 김도원 원님은 얼굴이 벌컥 달아오르고 결국 버럭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이 도사나부랭이가 감히! 김도원 원님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목덜미까지 열이 올랐습니다. 이 도사납주랭이가 감히 고을 원민에게! 외침과 함께 여바라를 부르니 방 밖에서 대화를 엿듣던 박춘배 이방이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황약사를 감옥으로 인도했지만 황약사는 끌려가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 내뱉었지요.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요. 원님 목숨줄이 생각보다 짧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관아대청에 앉아있던 김도원 원님은 황약사의 마지막 말을 되씹으며 괜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나? 그는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황약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네. 자네처럼 위험과 제슈를 겸비한 도사는 드물지. 관아에 있다면 백성들도 안심하고 점을 볼 게야. 황약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인즉 절 관아 점쟁이로 두겠다는 겁니까? 김도원 원님은 부채를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말하지 않았소. 내 옆에서 점이나 보며 살면 은근히 좋을 거라고. 돈 걱정할 것 없고 때때로 같이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황약사는 잠시 원님을 빤히 바라보더니 기가 막힌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자리는 개도 안 앉을 자리라 하지 않았소? 그 말에 사또는 목덜미를 긁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무엄한 도사나부랭이! 이 자를 당장 옥에 가더라! 아전 둘이 황약사를 다시 끌고 갔고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을 것이오. 누구 목질이 더 위태로운지. 그 말이 또 김도원 원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자꾸만 목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달도 수놓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아 앞 등불은 힘이 없었고 밤을 지키던 포졸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문 쪽 담장을 넘는 인기척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검은 복면을 쓴 도적놈들이 관아로 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뚝 선 사내가 있었으니 백성들 사이에선 의적 강매월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의적이다. 백성의 곡식은 백성에게 돌려준다. 곡간 문짝이 발로 차여 부서지고 도적들은 쌀자루와 보리자루를 이고지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장독대도 통째로 넘어져 장맛이 고을 골목마다 번질 지경이었지요. 그 광경을 본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숨거나 눈을 감고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그 사이 강매월의 무리들은 옥사문까지 부수며 황약사를 풀어냈습니다. 어이, 이 도사 맞지? 도사 황약사라더라?
황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내가 황 약사요. 조용하게 이곳에 갇혔다오. 강매월은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풀려났소이다. 그리고 이 고을에선 원님보다 당신 점괘가 더 톰한다 하더군. 그 시각 마루 밑에 숨어있던 김도원 원님은 입을 틀맞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 옆에는 들쥐 한 마리가 원님의 수염에 대고 오줌을 싸고 있었지만 김도원 원님은 꼼짝도 못한 채 지와 함께 그 자리에 쥐지군 듯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관할을 빠져나가자 고을 어귀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강매월과 무리들은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외쳤습니다. 이건 원님의 곡식이 아니다. 백성의 것이 백성에게 돌아간 것이니라. 밤새 고을은 북새통이었고 김도원 사또는 숨이 넘어갈 듯 긴장을 한 채 마루 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적들이 떠나고 해가 밝아올 무렵 그는 거미줄 묻은 머리를 흔들며 기어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려 절룩거리며 대청마당으로 올라서는 그 순간 그 앞에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바로 황 약사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겨우 숙이며 한마디 했지요. 네, 뭐라 했소? 단명할상이라 했지 않소? 오늘은 하늘이 한번 봐준 거요. 다음엔 마루 밑에 숨을 틈도 없을지 모를 것이요. 김도원 원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두 다리를 꺾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은 삐뚤어지고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박춘배 이방이 어슬렁 나오더니 원님의 몰골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님 수염에 뭔가 붙었습니다요. 들쥐가 또 뜯어먹었나 보. 체면을 잃은 김도원 원님은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환약사는 부채로 그의 머리 위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이겠지요. 살고 싶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할 것이요. 그날부터 김도원 원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황약사의 조언에 따라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마을을 순찰하며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살림이 어려운 집엔 쌀 한 마를 직접 이고 갔습니다. 진 흙탕 속에 발을 담그며 무너진 다리를 고쳐주고 부정한 아전들을 엄히 다스리며 고울을 바꿔나갔습니다.